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 결국에는 그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누구신가요? 집합건물의 주인은. 그쵸? 그 건물의 소유자, 그리고 그 임대차로 사용하시는 임차인분들이 주인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관리비를 내는 주체이고 또 건물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이시란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 각종 관리 업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각종 그 업체들은 용역 업체일 뿐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용역 업체는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인원을 감축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또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 좋은 똑같은 용역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은 똑같은데도 더 가격이 낮다면 그런 새로운 업체를 바꿔야 되는 거고,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집합건물에서에 있는 관리사무소도 그렇고 모든 용역업체들은 단지 용역일 뿐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근로, 노동의 대가를 자기는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제 그렇고요. 우리가 뭐죠? 여러분들 주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는 보면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관리업체라든지 그 관리사무소의 직원, 그 관리소장이든 시설이든 미화든 보안이든 그 직원들은 있죠. 항상 친절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어떤 감시 감독 이런 부분은 누가 해야 된다는, 우리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하는 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만히 있고 이게 관리업체, 관리사무소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뭐를 잘하고 있니, 뭐가 많이 이렇게 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건물 보존 관리는 자기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제대로 하는 거로 그걸로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편의점에 사장이라고 볼게요. 그럼 알바생이 와서 시급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월급을 주고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본인이 해야 될 것만 잘 하면 되죠. 그 잘 하고 나면 수고 많았다라고 하고 그냥 보내고 이러면 되죠. 그런데 그 알바생이 예를 들어서 자기 오늘 4시간을, 예를 들어 6시간 일을 했다.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오늘 몇 개를 팔았는데, 그까지 좋아. 몇 개를 팔았는데 정말 힘들게 팔았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이 편의점이 안 돌아간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 편의점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사장이시고요. 한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앉아 이게 고객들이 오고 있는데 고객들한테 주인 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인은 말이죠. 이게 편의점 주인은 보면은 하는 거 보면은 너무 까탈스럽고 뭐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이 예가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관리인가 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모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조차도 부패가 돼 있다면 당연히 청산시켜야 되죠. 다시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뽑아서 건물의 효율화를 시켜서 영업이 잘 되도록 하셔야 되고 재산권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근본 원인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죠. 관리비는 또 남들하고 또 다른 어떤 건물하고 비교하면 안 돼. 왜? 우리가 더 알뜰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예를 들어서, 또 그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상식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업체 직원들이 뭐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례한 말이라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편의점에 예를 들어서 알바생이 있는데, 알바생이 막 자기가 하면서, 이거 뭐,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장사가 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데는 장사가 더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사장의 문제다.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장님이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하고는 조금 한번 살펴보고 이런 거지. 직원이 그렇게 주인처럼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요 집합 건물 여러분들 보시면 직원들은 자기의 직분에만 건물 보존 관리에만 충실하면 될 일을 다른 건물의 관리비랑 우리 관리비 비교해보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일가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집에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있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500만 원을 벌어도 알뜰하게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정도만 지출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0만 원 벌어가 600만 원 지출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0만 원 벌어가 400만 원 지출하는 데도 있고, 그 각자 있자 지출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뜰하게 이렇게 살림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항상 좀 필요 없는 거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살림 사는데도. 근데 인력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없으시라니까요. 직원들도 여러분들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안이라든지 미화는 조금 더 확보하면 되죠. 왜 최저임금제인데다가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못하면 거기다 교체시키면 돼요, 직원은. 그런데 여러분들 시설이라든지 여러분들 관리사무소 소장이 이런 분들은 많을 필요가 없다고요. 왜? 모든 이 건물에 대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한 것만 하고 각종 엘리베이터든 각종 하자보수나 이런 거 발사하면 그 용역 업체를 불러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고 계셔가지고 이 방송 보고 있는 관리소장님들도 봉사한다 생각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본인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거는 참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이 든 사람의 관리소장이 잘 못해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좀 잘 하더라고요, 보면. 제대로 하려고 하고. 포용력도 많고요. 꼭 꼰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보면은 꼭 그런 게 문제가 좀 많거든요.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잘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안 그런 분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죠. 집합 건물에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있던데, 관리업체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관리업체가 관리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관리인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건물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안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집합 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몰라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투자를 하셨는가?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그 관리 법인을 퇴출시키고 정상적인 관리 업체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관리 업체 뽑는 것도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아파트 관리도 많이 하고 하는 데도 많거든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꼭 관리 업체도 작아도 상관은 없어요. 작아도 제대로 관리만, 인력 관리만 잘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건물 위임 계약해서 그 수수료 줄 거는 주고 이렇게 하면 그 관리비 많이 줄어들고요. 점차적으로 또 관리비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있는 걸 여러분들 쭉 보시면 제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노무관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좀 아시고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행사라든지 이런 쪽은 플랜을 5, 6년 전부터 다 짜가지고 그 ABS라고 해가지고 이게 요 자산을 담보로 해가 정권도 발행한다든지 뭐 각종 대출 채권을 가지고 파생으로 해서 뭐 CLO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뭐 해서 어떻게 지금 자금을 회전을 시킬지 그걸 또 그 유동성과 실물에 있는 자산 가치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내다보고 있죠. 계획을 잡아서 하거든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수분양자 분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폭탄을 던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 그랬을 거라고요. 폭탄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폭탄을 받았다더라도 그 폭탄을 끄고 지금부터 건물 보존 관리를 잘 해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좀 지금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더 있죠. 그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집합 건물의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투자는 우리가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다. 목표는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투자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건물에 투자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자산 가치와 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매출을 많이 내면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건물 관리 효율하다. 근본 원인은 그러면 뭐에 있다? 여러분들이 건물 관리 효율하기 때문에 여러 소유자분들과 여러분들이 입점주분들이 주인이고 그 건물의 모든 관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돈 관리를. 그래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2년에 한 번씩 자동적으로 계속 바꾸고 또 청렴 서약서 적고 제가 누누이 그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 하시고 대신 청렴 서약서는 좀 더 엄격하게 좀 적어서 본인들이 행위하도록 하고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만약에 자기가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걸 재산권의 침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하고 그러면 자기 제대로 할 거잖아요. 그럼 봉사하고 그 다음 다른 분들이 또 2년 뒤에 하시고 그러면 건물 관리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제가 말하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2년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오랫동안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초창기에는 관리단을 만들었을 때는 뭐 이것저것 똥 치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에 대한 누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봉사하는 직이기 때문에 소유주와 입점주의 대변하는 역할 뭐 좀 힘든 거 있으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은 관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잡수입에서 나온 거를 갖다가 관리단 집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고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물론 그 자금에 대한 유동성은 확보한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 관리위원들이 뭐 관리업체하고 막, 딴따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들끼리 개지나 칭칭해서 하면서 일반 소유주 입점주분들이 주고 나는지도 모르고 다 돈 빼먹고 그 짓거리를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근본에 썩어 있는 근본 원인을 갖다 여러분들 가만히 두고 있잖아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관리소장이 나타나가 뭐 어떻고 따지다시피 하는 사람은 그거 무례한 사람이죠. 그런 관리소장은. 본부는 건물 보존 관리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시고 하시는 부분이죠. 친절하고요. 본인이 뭐 건물을 프로젝트를 가 건물의 전체에 대해서 뭐가 어떻니 저떻니 해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본인의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관리업체들 중에서 또 관리법인들 특히 관리법이 만들어서 관리업체를 이런 곳을 보면 이간질해서 하면서 소유주끼리 싸우도록 편을 만들어 정치파를 만들도록 그런 인간들은 아주 있죠. 추잡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들. 직원들 중에서도 보면 무례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지가 뭘 거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 영업을 합니까? 월급 받는 존재가 말이죠. 무례한 짓을 하고 있죠. 되게 뭐라 하고 그런 사람 잘라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있죠. 말도 안 하고 묵묵하게 건물 보존 관리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관리소장 이런 분들도 엔지니어를 좀 데리라고, 엔지니어를 데리고, 일 처리하게 하면 잘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아셨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일 처리를 좀 깔끔하게 하시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놨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빨리 교체시키고 아니면 바꾸고 아니 인원은 줄이고요. 우리가 소유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라고요. 이 한 시간 단위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제가 시간 단위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뭐 다른 일,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도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아무런 있죠. 여러분들한테 뭘 돈을 달라 합니까? 뭘 달라 합니까?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가 어떤 제가 마음이죠.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투자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아셨으면은 여러분들이 근본 원인을 알았잖아, 여러분들. 그런 근본 원인을 알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진단을 해가지고 뿌리 뽑아야 실천 행동으로 들어가셔야죠.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씩. 그런데 행동 안 하고, 저 인간들이, 썩어 빠진 저 인간들이 말이죠. 뭐, 깡패니까 뭐, 어떡하,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인이 그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 났으니까 안 되고, 뭐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니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투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 세상이 잘못된 거는 바로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차근차근 하면 된다고. 차근차근 원칙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된다니까. 그럼 세상이 바뀐다고요. 어느덧 세상이 바뀌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재산권이 날로 좋아지고 가치가 높아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있죠, 근본 원인은 이제 아신잖아요. 소유주와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재산권 보존 관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에 자산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투자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르게 여러분들이 감시 감독해서 그렇게 나가야죠. 아셨죠? 그러니까 소유주하고 입점주 여러분들이 제발 싸우지 마시라 이런 겁니다. 그것이 근본 그 건물 관리 효율화가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건물의 보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누굴 뭘 해야 돼요? 소유주분들끼리 아니면 여러분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뭘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뭘 해야 될 때가 있죠. 누구? 관리업체하고 딴따이 돼가지고 아무거나 헤쳐먹고, 예? 예를 들어서 관리법인이 있는데, 관리업체가 관리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친척이라든지, 뭐 지인을 갖다가 조그만 거 한 개 사게 한다든지 몇 개 사서, 예? 그래, 관리인을 딱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관리인을 만든다든지, 관리인을, 만들어서 완전히 그 건물을 갖다가 소유주처럼, 이렇게 작당을 건물주처럼 말이죠. 그런 거는 퇴출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 그런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썩어 빠진 거죠, 그런 거는. 어떻게 그걸 협상의 대상이 됩니까, 그런 거가. 여러분들이 제가 협상을, 세상은 그렇게 뿌려진다고요. 절대 안 뿌려집니다. 썩어 빠진 거는 썩은 거라고요, 여러분들. 똥은 똥이라 해야 되지, 똥을 갖다가 보석이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똥을 보석이라는 사람은. 왜? 늘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었으니까 뭐 하나를 제대로 이룬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떨 때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유화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극단적인 극단적인 진실을 바라보세요. 무엇이 옳고 그러면 정확하게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 분들이 서로 좀 다독거려주고, 절대 여기는 정치판이 아니다.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소유주 입점주 기담아 들으시고, 뭐 건물 보존을 제대로 못하면 직원을 뭘 하셔. 잘하는 거는 또 격려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직원들이 또 말이죠. 직원들 중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보면 소유주들 이간질 시켜가 저 몇 톤은 뭐가 어떻고요, 저 톤은 뭐가 어떻고요 해서 하면서 이간질 시키고, 그 직원을 바로 자르세요. 잘라야 되고요. 어떻게 무례한 짓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직분에만 충실한다. 별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이 많이 좋아진다니까요. 아셨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뭐가 이게 사람들 보면 말이 많고 있죠. 예? 그런 곳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